수능 절대평가 1등급 필수 사원소가 있습니다. 방금 34번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풀어봤잖아요. 정답 못 맞추신 분들 많을 텐데 5번입니다. 왜 5번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충격받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어로 써놔도 어려워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능력치를 완성해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수능 1등급의 추월차선, 가장 빠른 영어 선행 공부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중등 영어 공부가 돈과 시간을 엄청 퍼부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날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영어를 정복한다는 건 되게 미로 같아요. 부모님이 완벽히 숙달하신 분도 애를 지도하다 보면 내가 영어 할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뭔가 훨씬 쉬웠던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죠. 왜 일정 수준이 완성되지 않지? 이런 기분이 드는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목적을 정확히 두지 않고 그냥 단순히 어떤 절대 도구, 하나의 황금 열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이거 딱 풀면 영어 끝나.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에 따른, 가고자 하는 길을 그 목적에 따라서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직선도를 쭉 달리셔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영어 공부 목적에 따른 직선도를 쭉 달리실 수 있게 제가 오늘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자, 영어 공부 목적에 따른 학습 전략 1번 재미와 영어 회화, 유아, 그리고 영어 시험 요런 것들은 준비하는 방식이 따로 있겠죠. 요건 제하고 논외로 하고 쪽으로 영어 선행을 한다. 그래서 우리 아이 영어를 만든다. 요즘 영어 잘하고 또 완성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중학교 내신 잡고, 고등학교 내신 잡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잡고, 이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영어 선행의 목적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목적 확실히 달성할 수 있게 방향 제가 설정 확실히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시험 타입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에 따라 순차적으로 완성해 가야 돼요. 자, 중학교 내신 시험, 우리가 영어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중학교 내신에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방향성이 무엇인지 시험의 타입에 따라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학교 내신은 시험 범위가 교과서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로 제한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새로운 제시문을 낼 수가 없어요. 외부 제시문을 낼 수가 없습니다. 프린트로 선생님이 추가로 보조 자료를 줬다면 낼 수는 있지만 그래봤자 영어 본문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내지 못합니다. 심지어 대치동이라고 하더라도 즉 주어진 자료 안에서만 냅니다. 그래서 양이 많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시문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개의 문제를 내게 됩니다. 즉 제시문에 대한 파악이 정확히 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거기다가 어려운 학교들은 어휘와 그리고 문법을 좀 강조하기 때문에 중등 내신을 전략적으로 우리 선행을 해서 공부한다 또 할 때는 단어와 구문 독해,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많은 제시문 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한 해석을 문법 중심으로 구문 독해 정확히 하는 게 다양한 독해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 자, 대치동 소재 학교입니다. 2-2 기말 시험인데 문제를 보시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시문이 있고 거기 제시문에 딸린 문제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 유형을 좀 더 크게 자세히 보면 윗글 읽고 대답할 수 없는 거 뭐 내용일치 문제도 있지만 어법상 옳은 것은 영영풀이와 단어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이 페이지는 어법상 잘못된 문장은 어법상 옳은 문장은 문장 전환이 옳지 않은 것은 사실 문법과 어법상 문제가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구문 독해 공부를 제가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구문 독해형 문법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 유형을 알고 우리가 대비해야지만 효율적인 영어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영어 독해 문제 많이 푸는 게 그래서 내신 볼 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했죠? 영어 독해 문제집 갖다 버려라. 요 영상에서 왜 어떤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제가 중등 내신 기준으로 쌓아야 되는 공부 영어의 초점과 방향을 설정을 정확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집 갖다 버리시고 단어와 구문 독해 중심으로 영어 실력이 내신 점수로 전환될 수 있는 공부를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 내신. 우리가 진짜 고등선행 영어 공부를 막 시키면서 우리 수능 1등급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시키면서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도 한 번도 보지 않는다면 유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지 못하고 준비시킨다면 우리 아이의 공부 초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주체적으로.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제가 정확히 분석해서 알려드릴게요. 유형들을. 시험 범위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제시문들이 훨씬 많아집니다. 즉 중학교 때는 교과서 중심으로 내고 프린트 조금 더 거의 안 내주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어려운 학교일수록 교과서에서 나오는 제시문은 그 전체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부교재 비중이 굉장히 높고 모의고사까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능을 잘 보게 해주고 싶은 우리 학교의 마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내신도 잘 보고 너희는 그러면서 수능도 대비해야 돼, 이런 목적 때문에 제시문의 양이 굉장히 많아요. 외부 제시문을 학년이 올라가면서 낼 수가 있죠. 내게 되죠. 1학년 때는 좀 덜 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일단 외부 제시문 안 내도 주어지는 자료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분석해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시험을 보면 시험 문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한 제시문에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중등이랑 30문제여도 중등은 제시문 하나 있고 문제가 막 4-5개씩 꼬리가 달려있다면 얘는 안 그래요. 얘는 제시문 하나에 문제 하나이기 때문에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파악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고난도 단어와 고난도 독해가 완성돼야지만 고등학교 내신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을 좀 보면 이것도 그 대치동 소재 고등학교의 시험지입니다. 딱 보시면 제시문 하나에 문제 하나씩이죠. 수능 같죠? 수능처럼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양이 굉장히 많아요. 페이지 수도 정말 많고, 그래서 이 문제를 다 읽고 내가 분석하고 문제 풀려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자, 문제 분석해놓은 거. 족보닷컴이 요즘 이런 거 잘하는데 내신 시험지 기출문제 오픈해놨거든요. 그래서 분석도 해놨어요. 분석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써놨는데 교과서에서 하는 거는 지금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학평이랑 뭐 자체 교재, 이래 학교에서 추가로 주는 제시문에서 내는 문제가 꽤 많다는 거, 교과서 비중이 절반 이하라는 게, 요거는 지금 객관식만 가져왔는데 서술형까지 들어가면 더 적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유형을 알고 고등 선행 공부할 때는 고난도 독해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중등 때 고문독해랑 문법 어휘를 잘 잡아놨으면 고등 형태의 시험 문제 대비할 때는 고난도 단어, 왜냐면 독해할 때 단어가 당연히 필수니까, 그리고 고난도 독해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을 알아야 과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자, 시험 범위는 고등 전범입니다. 전범이고 수능 연계 EBS 교재로 가지고 내죠. 그리고 외부 제시문도 들어가죠. 사실 그리고 연계 교재에서 낸다고 하더라도 변형을 해요. 연계 변형을. 그러면 똑같은 제시문으로 안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정말 많고 해석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해석을 했어도 문제 푸는 난이도도 또한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고난도 단어와 고난도 독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우리가 고등 내신과 수능을 준비 도구가 동일한 거죠. 왜냐면 문제 유형이 내신은 수능을 닮아서 내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내신에서 수능도 잘 보는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제시문 문제 한번 보면, 자, 올해 수능 영어시험 따끈따끈하게 제가 바로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열정이 넘치셔도 초중학부모님들이 이걸 다 다운받아서 문제 유형을 보고 분석하고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초점을 알기도 힘들기 때문에 제가 시간 확 줄여드릴게요. 자, 수능 문제 유형 보면은, 자, 결국 중요한 게 뭐죠? 최다 오답을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1등급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평범한 문제 맞추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다 오답 첫 번째 34번 문제, 29번 문제, 37번 문제, 83%, 71%, 70.9% 거의 다 틀린 거죠, 애들이. 자, 83%의 학생이 틀린 34번 문항 경우는, 자, 이게 긴 빈칸을 놔두고 여기다가 적합한 문장을 넣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내용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보기 문항에 있는 것도 집어넣어서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문항을 좀 이따 뜯어볼 거고요. 29번 같은 경우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중 어법상 틀린 것. 자, 어법 문제 한두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얘가 고난이도 문항이기 때문에 항상 오답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문법을 우리가 아예 무시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거죠. 고등학교 때는 문법이 없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문법을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어법 문제도 당연히 많아요. 그리고 내신 문제에서는 이런 유형들이 고난이도 어법성 문제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문법 준비를 안 돼 있으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37번 같은 경우는 순서, 애들이 순서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순서는 문제 푸는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순서를 잡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해석만 정확히 됐다고 해서 순서를 정확히 항상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 푸는 연습. 그래서 배치를 어떻게 했을 때 지시대명사나 정관사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 이제 문법적 사항과 어우러져서 해석과 연결이 되는지를 확인해야지만 얘는 정확히 맞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틀린 34번. 제가 34번 문제를 가져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34번 해설지입니다. 자, 해설지 제가 차분하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시간 아깝다고 생각하죠. 이거 문항 해석 하나 정확히 하시면 고등, 수능, 우리 아이 영어 공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길이 확 보이실 겁니다. 34번 빈칸 완성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현재, 과거, 미래로 분리하는 것이 허구이며 또한 이상하게도 자기 지식적인 틀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의 현재는 여러분 어머니 미래의 일부였고 여러분 자녀의 과거는 여러분 현재의 일부일 것이라는 것이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이러한 전통적 방식으로 구조하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잘못된 것이 전혀 없으며 그것은 흔히 충분히 효과적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경우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심하게 사실을 오도해 왔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책임 범위를 시야로부터 숨겨왔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좁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이 뒤얽혀 있는 과거, 미래 발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단절시키는 길을 닦는다. 기후의 경우 땡땡땡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시간을 나눔으로써 현실이 시야로부터 흐릿해지고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책임에 관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 땡땡땡에 들어갈 거 1번 우리의 모든 노력이 효과적으로 밝혀지고 따라서 장려되는. 2번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우리에게 제공되어 온. 3번 미래의 우려가 현재의 필요보다 더욱 긴급한. 4번 우리의 조상들이 다른 시각적 틀을 유지한. 5번 우리가 사실을 직면하면서도 우리의 책임을 부인하는. 뭘까요? 제가 문항 되게 천천히 읽어드린 겁니다. 실제 시험 보는 친구들은 영어를 지금 제가 읽은 것보다 더 빠르게 해석해서 답을 골라야 돼요. 부모님도 지금 이거 재심 무슨 말인지 사실 100% 이해하기 되게 힘들죠. 그래서 고민이 되시죠.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틀린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조금 잡히셨나요? 자, 궁극적인 영어 선행의 학습 목표는 우리가 수능을 완성하는 것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중등 내신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공부의 틀, 어휘랑 구문 독해, 문법으로 기초 닦고 그 다음에 고난이도 어에 고급 독해 잡고 그래서 수능까지 순차적으로 가야 되면 순차적으로 이 계단 방식으로 가야만 그게 바로 왕도예요. 돌아가서 빨리 가는 길은 없어요. 문제 유형들 그 영역마다 다 나눠서 알려드렸죠.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 요거 구체적으로 당연히 한 단계씩 말씀드릴게요. 수능 절대평가 1등급 그래서 필수 4원소가 있습니다. 방금 34번 문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풀어봤잖아요. 정답 못 맞추신 분들 많을 텐데 5번입니다. 왜 5번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충격받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어로 써놔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능력치를 완성해야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단어, 어휘입니다. 어휘력이 충분히 돼야지만 해석이 가능해요. 제 질문은 지금 한국어로 써놨어도 한국어 말도 힘들죠. 그 어휘도 알아야 되고요. 영어 어휘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법 기반 구문 독해. 왜 제가 이 말씀드리면 14번 제시문만 뜯어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면 한번 보세요. 문장 길이가 길고요. 그래서 긴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는 게 되게 힘듭니다.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받아들였다가는 되게 분절된 상태에서 정확하지 못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뜻을 곡해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문법 기반 구문 독해 훈련이 충분히 돼 있어야 돼요. 이건 언제 해야 된다? 중학교 영어 선행 공부할 때 잡아두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국어 문해력. 제가 제시문을 뜯어서 읽어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우리가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100% 이해하기가 어른들도 쉽지 않습니다. 영어 제시문 수준이 당연히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어 문해력이 베이스가 돼야 하지만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해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취향 유형, 프리테크닉, 어법, 순서 이런 것들은 연습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 유형들을 맞추기 위한 연습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 것들이 잘 완성된 상태에서 고난이도 독해 능력, 문제풀이 테크닉 능력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게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유니버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 어휘는
제가 RSL 영단어 암기법 1편과 2편이 있습니다. 이 영상 두 개로 꾸준히 잡으셔야 돼요. 꾸준히 중등, 고등 어휘를 순차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아이들 제가 테스트 보면 좀 어려운 단어 아는데 중등 기초 단어는 모르는 이상한 친구들이 요즘 점점 더 늘고 있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완성하시는 거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구문독해 정확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고등학교 가서 구문독해 세게 잡기에는 시간이 너무 좀 많이 부족한 경우에서 중학교 때부터 정확한 해석하는 연습이 반드시 같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 독해 문제집 갖다 버려라. 플러스 땡땡땡으로 영문법 마스터한다. 이 두 개를 버무려서 문법과 구문 독해를 잡아주세요. 중등 영어 선행 공부할 때 잡아주시면 이제 수능 1등급 받기 위한 두 번째 원서가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해력 완성하기 위해서는 문해력 이렇게 훈련하면 1등급 받는다. 수학 선행보다 이 능력으로 결정된다. 수능 1등급. 제가 유니버스 만드는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두 개의 영상으로 여러분의 문해력을 확 잡아드려요. 이번 방학 때 적어도 집중해서 좀 해야 되겠죠. 영어도 잘하려면 국어, 자신의 마더텅, 모국어가 정확히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서. 취향, 유형, 풀이 테크닉, 고난이도 독해. 요걸 잡으려면 어떻게 되죠? 노머니 영어 독해 공부법. 최근에 제가 찍은 건데 요게 독해 공부법은 디테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집들 어떤 순차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로드맵과 테크트리는 그 다음이겠죠. 제가 이거 준비했고 오늘 같이 보내드릴게요. 영상이 좀 길지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영어 1등급의 초월차선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능 1등급 잡는 영어 독해 2단계 훈련. 자, 0단계는 영어 근본 3종 세트 완성이에요. 초중등학부모님들이 이제 영어 선행할 때, 교학습으로 선행할 때 방법론들을 제가 완성시켜 드리는 거잖아요. 중등 단어집 완성하시고 중등 문법서 완성하시고 예비 고1 정도 수준의 구문 독해집 이제 한 권 정도는 자 이걸로 확실히 만들어서 요게 탄탄해야지 근본이 잡힌 겁니다. 이러면 고등 영어 선행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단계 들어가면 1단계는 단어와 독해인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냥 독해가 아니에요. 단어는 주 4회 이상 꾸준히 해야 합니다. 왜냐면 어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 기본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의 단어집과 고등 필수 한 2, 3학년 수준의 단어집들을 순차적으로 완성 한 2권 정도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완성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해 꾸준히 이건 항상 깔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같이 동시에 하는 게 독해인데 얘는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상위권이면 주 2회까지 더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독해에서 어법, 어휘라고 포인트를 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독해집 사면은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 내용을 우리가 다 해야 할까요?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독해 문제 중에서도 어법과 어휘에 집중, 특히 어휘보다는 어법에 훨씬 더 집중된 문제 풀들을 해석하면서 문법도 동시에 잡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앞에 근본 3종 세트 만들어 놨던 것들이 훨씬 더 탄탄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음에 플러스 같이 이제 고등 문법서, 중등 문법서 한 권 정확히 완성되어 있다면 고등 문법서는 내용을 내가 다 보면서 학습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보다는 이 어법 어휘 그 독해집 공부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용어로 쓰면 가장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고등 단어책 추천드리면 워드마스터 고등 베이직이 이제 고등 초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필수 워드마스터 고등 컴플리트 해서 2, 3학년 정도 플러스 수능 기출 단어까지 살짝 들어있는 이 단어집 2권으로 이제 고등 기본기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독해집 제가 뭐 하라고 그랬죠? 어법 어휘입니다. 어법 어휘 독해집이 따로 있어요. 자이스토리도 있고요. 마더텅도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정리가 잘 돼 있고 해설지가 되게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공부와 학습하기 되게 좋기 때문에 자, 중등 때 문법 중심으로 정확한 해석하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고등 기초 단계로 옮길 때는 그 문법이 좀 더 정확히 탄탄하게 만들어지게 도와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거랑 플러스 독해를 동시에 잡는 겁니다. 얘는 자이스토리 어법 어휘 기본 고1이에요. 고1 거 기준 문제집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잘 돼서 요거 한 권을 자기 걸로 진짜 잘 만든 친구들은 그 다음에 영어 어법 어휘 실전편, 이거는 수능 기출 내용들을 가져와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공부 1등급이 초차선이잖아요. 요거하고 요거 해도 충분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져온 이유 좀 확대해서 보면 어법인데 자 보시면 이거 문법서 같죠? 동명사, 분사, 대명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왜
나눠져 있을까요? 그게 들어간 어법성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 보면은 가정법, 문장 형식 이렇게 우리가 문법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내신 잡을 때, 왜냐면 내신에서는 어법성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순 독해 연습보다는 이게 더 좋겠죠. 그래서 어법, 개념벌, 기출, 변형 문제 이렇게 보면 자, ABC 각 네모안의 어법상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래서 해당 문법과 연결된 독해 문제집을 딱딱딱 예쁘게 배치해서 독해도 잡고 문법도 다시 다지는 형태의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좋은 점이 뭐죠? 제가 노머니 영어 공부법에 독해 공부하는 방법 단계별로 회독수 나누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 방법 차용해서 쓰실 때 해설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자이스토리는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해설지에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 뜯어서 구문 독해, 구조 독해 하는 거 다 알려줬고요. 그리고 그 직독직해 하는 거랑 전체 해석, 의역한 것까지 아주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문법적 포인트까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짜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이거 순차적으로 하시면 영어 딱 잡히게 될 거예요.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너무 설명이 잘 돼 있죠. 풍성하게. 이거 노트 필기 자기가 강의 듣고 한 게 아니라 해설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설지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하기 정말 좋습니다. 즉 거기다가 보기마다 왜 틀리고 왜 맞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문법상과 연결해서 다 구구절절 하나씩 정확히 설명을 해줬어요. 인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설명을 잘 해줬는데 인강도 찾아보시면 또 있습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신 거 저는 제일 강추드려요. 거기다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고등 영법서 한 권 정도는 자기가 서브로 보고 예를 들어 동명사 관련된 어법성 문제 푸는데 문법이 약간 헷갈린다, 좀 정리가 필요하다, 자기스토리 앞에 첫 장에 정리도 돼 있어요. 돼 있지만 좀 더 풍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면 고등 영문법서 하나 찾아서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중등 영문법 완성돼 있는 친구들은 필요한 부분만 거기서 채우면 됩니다. 중등 내에서 고등 문법이 막 엄청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어휘 수준이 좀 더 높아지고 관용적 용법들이나 좀 더 들어가 있을 뿐이라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중등 영문법이 탄탄한 친구들은. 그래서 얘는 보조, 자습서처럼 보시면 좋은데 제가 그래머존이랑 진짜 잘 이해되는 영문법 요 두 권 추천드립니다. 자, 자사고나 외고 가는 친구들 이거보다 좀 더 수준 높은 문법서를 해도 괜찮겠죠? 자, 2단계로 갑니다. 수능 단어와 독해, 취약이라고 써있죠. 뭐죠? 단어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주 4회 이상 꾸준히 3회 이상 무조건 하세요. 시간이 정말 없는 이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선행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신 준비하면서 함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 기출 단어와 수능 심화 단어 두 가지 세트를 완성하셔야 되고요. 이거 깔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해야 되는 독해는 주 2회 이상 꾸준히, 이 정도 수준 오면 꽤 능력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함께 공부해도 제가 좀 줄였습니다. 주 2회 이상 꾸준히, 그 대신 우리가 타겟팅, 그냥 독해 집산하면 전체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취약 유형을 찾아서 순서대로 약한 것부터 정복하는 게 가장 빠른 추월차선입니다. 수능 모의고사로 기준을 잡으시는 게 포인트예요. 일단 어휘집 먼저 추천드리면, 워마에서는 수능 2000 이게 수능 기출 어휘집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이퍼 2000 이게 더 난이도 있는 단어 어휘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완성하시면 수능 1등급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포인트 드리면 수능 기출 단어집은 2, 3번 뜻과 유의어, 반의어까지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첫 해독에 외우시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는 표제어 정확히 외우고 그게 2, 3회독 넘어갔을 때 2, 3번 뜻과 유의어, 반의어는 기초를 잡아놓고 올라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수능 단어는 왜냐면 다양한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생기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2, 3번 뜻과 유의어, 반의어를 공부할 의미와 가치가 더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기준 잡는 방법 제가 더 명확히 말씀드리면, 모의고사를 봤을 때 3, 4, 6월 정도 모의를 본 다음에 취약 유형이 나오죠. 얘가 순서를 제일 잘 틀리고 많이 틀려. 이러면 순서 문제만 집중. 제가 독해 유형서를 추천해 드릴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 파트가 있어요. 그것만 집중해서 푸는 겁니다. 풀고 나서 이제 순서 잡았어. 그 나머지 7, 9월달 모의를 본 다음에 얘 순서는 맞췄는데 빈칸을 좀 틀리고 있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챕터만 골라가지고 풀고 그 다음 단계. 그래서 취약 유형을 순차적으로 정복해 가는 겁니다. 고1 모의고사로 하셔도 되는데 아이가 수준이 좀 맞춰진 친구들은 고2 고3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한번
측정 그리고 측정 취약 유형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형 독해에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어법 독해집이랑 어휘를 만드셨다면 수능 기출을 한번 잡으신 거기 때문에 바로 고3 그 독해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2024 수능 대비 마더텅 수능 기출 문제집, 자 자이스토리아 쌍벽을 이루는 되게 훌륭한 문제집 회사죠. 이렇게 목차에 보시면 유형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만 골라서 공부하기 너무 좋게. 글의 목적파, 신경 분위기 막 쫙 있는데 10번 아이들이 진짜 힘들어. 빈칸 추론 1, 빈칸 추론 2, 무관한 문장 찾기, 문장별, 주어진 문장 위치 파악. 그래서 내가 취향 유형만 집중하기 되게 좋겠죠. 문장배열만 계속 틀려. 문장배열 딱 파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측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배열은 이제 됐는데 빈칸 추론 찾기 기너구 못해. 그럼 그 다음 거 이렇게 하시면 가장 효율적인 학습이 되겠죠. 마더텅 같은 경우도 해설지 가져왔습니다. 너무 잘 됐고 해설지만 똑바로 읽어도 문해력 있으면 읽으면 얘는 설명 다 써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문장 얘도 하나하나씩 뜯어서 설명해 줬고요. 친절하게 삽입절이 뭐 있는지 그리고 순서 해석 순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 보시고 정리하시면 우리가 수능 1등급 그냥 안착하겠죠. 자 꿀팁 들어갑니다. 독해 공부할 때 모르는 어휘 정리하는 방법. 자 이거 고민 많으시죠? 1차로는 그 자리에서 정리할 때 한번 외우시고요. 그리고 따로 그때 정리를 한번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걔는 쌓아놓습니다. 책이 끝날 때까지. 책 다 끝난 다음에 이 단어지 모아가지고 얘만 집중해서 암기 2차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휘 암기랑 독해 암기, 독해에서 나오는 어휘랑 따로 구분해서 외우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영어 수능 1등급까지 더 빨리 이렇게 효율적으로 딱 갈 수 있거든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눌러주시고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이거 영상 들으시면 질문이 많아지겠죠. 학년 지역 수준 써주시고 500자 이내로 써주시면 또 디테일한 설명들 추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영어 공부 수능 1등급 초중등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셔서 수능 1등급을 가장 최적화해서 빨리 달릴 수 있는 게 제가 오늘 아주 정확히 영어 학습의 유니버스 딱 완성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순차적으로 적용하셔서 로드맵 딱 잡으신 다음에 수능 1등급 잡아보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할게요. 스마트만과 홍콩도를 위한 대치동 정원장 시즌6 좋아요, 구독, 알람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어 이 컨텐츠만으로 여러분 자녀의 영어 공부가 1등급으로 올랐었습니다. 화이팅!